오늘 강의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스트럭트에 이어서 생성자라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new와 delete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동적으로 생성을 하고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동적으로 생성한 메모리를 포인터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포인터에서 이 delete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시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포인터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이러한 포인터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없애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포인터의 위험성을 없애줄 수 있는 스마트 포인터의 필요성을 오늘 간단히 배워보도록 하고, 바로 다음 강의에서 스마트 포인터에 대해서 깊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코드를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3장의 예제 코드로 사용을 했었던 건데, 먼저 person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이름으로는 Mr. 신을, 나이로는 31을 이렇게 값을 저장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값을 가지는 person을 showPersonInfo라는 함수에 전달을 하게 되면은 Mr. 신의 age는 31로 20보다 크기 때문에 출력으로 Mr. 신 is an adult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스트럭트의 생성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생성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person 객체를 먼저 만들고 나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할당을 하였는데, 생성자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이러한 person의 요소들에 대해서 초기화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성자 같은 경우는 함수와 조금 비슷한데, 생성자 같은 경우는 리턴 타입이 없고 반드시 스트럭트 자체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맥의 변수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age와 name을 초기화해야 되기 때문에 맥의 변수로 int age와 string name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ge에 여기에 전달된 age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름이 같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멤버 변수보다는 지역 변수가 우선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age는 이거를 의미하고 이 멤버 변수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멤버 변수 age의 값을 초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의 이름이 같을 때 이처럼 this의 화살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객체에 멤버 변수 age라는 요소를 접근하겠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명확하게 이 멤버 변수의 age를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뒤에 거 같은 경우는 멤버 변수의 age와 지역 변수의 age가 둘 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더 높은 지역 변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름도 이렇게 멤버 변수의 name을 지역 변수의 name으로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자의 내부를 구현을 해도 되고, 애초에 전달되는 맥의 변수의 이름을 멤버 변수와는 조금은 다르게 설정을 해서 이처럼 구현을 하고 this 키워드 없이 생성자를 구현을 해도 됩니다. 이러한 생성자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값을 전달을 해주지 않게 되면은 이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자로 age 31을 넣어주고, 그 다음으로 name으로 이렇게 Mr. 신을 전달을 해주게 되면 한 줄로 객체 생성과 동시에 저희 멤버 변수의 값을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과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잘 활용을 하면은 기존의 객체의 생성과 값의 할당을 위해서 여러 줄로 구현했던 코드를 단 한 줄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저희가 포인터의 위험성을 복습하기 위해서 조금 쉽게 바꿔봤고, 이제 이 showPersonInfo 함수는
정적 펄슨 객체에 대한 활용이었는데, 이를 포인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포인터를 활용한 방식을 함수 오버로딩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struct 포인터의 멤버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이 화살표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희가 person pointer라는 객체를 하나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person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 이번에 showPersonInfo로 이 person pointer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기존 정적으로 객체를 생성해서 함수를 호출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기존 방식을 우선 이렇게 삭제를 하고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포인터에 할당된 메모리를 직접 딜리트 삭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메인 함수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이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는 해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메인 함수를 실행을 하고 메인 함수가 종료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놓고 종료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반드시 이렇게 동적으로 할당한 메모리를 이렇게 딜리트를 해줘야지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지 않아도 저희가 할당한 메모리를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딜리트를 해주게 되면 메인 함수가 종료되기 이전에 이렇게 저희가 할당한 동적 메모리를 직접 해제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메모리 누수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먹고 메모리를 해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메모리 누수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다음과 같이 저희가 여기서 이 전달받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이 함수 내부적으로도 삭제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함수 내부적으로 삭제를 하고 이 메인 함수 쪽에서는 삭제를 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함수 내부적으로 이 전달받은 포인터의 메모리를 삭제해 주는 것을 까먹고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또 한 번 삭제를 해주게 되면 이때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person 포인터의 new를 이용해서 할당한 메모리에 딜리트를 2번 호출하였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한번 삭제된 메모리를 또 다시 삭제하려는 상황이 발생해서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즉, new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했을 때 딜리트를 한 번도 호출하지 않아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딜리트를 단 한 번만 호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 번 호출을 해가지고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해서 동적 메모리를 생성을 하면 반드시 삭제를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스마트 포인터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쉐어드 포인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쉐어드 포인터라는 걸 선언을 할 수 있고, 이 쉐어드 포인터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딜리트를 해줄 필요가 없고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포인터 같은 경우는 기존 포인터와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마트 포인터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보고, 그래서 shared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new가 아니라 make shared 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로 전달되는 값은 이렇게 괄호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터 버전이 아닌 스마트 포인터 버전을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면 기존과 동일한 결과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쉐어드 포인터는 류를 이용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생성되는 메모리가 동적 메모리인데, 여기서는 레퍼런스 카운팅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 포인터가 참조하고 있는 이 메모리가 앞으로 더 사용이 될지 아닐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메모리가 더 이상 사용이 될 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 메모리를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포인터 대신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딜리트를 해줄 필요가 없이 알아서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게 포인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강의에서 이런 스마트 포인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